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개인 재무관리 초급과정을 진행하게 될 강사 조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인 재무관리 초급과정이 이제 어떤 거고 간략하게, 그리고 어떠한 주 학습 목표로 진행되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재무관리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담당 회계사라든지 뭐 감사 이런 등을 받으면서 어떻게 뭐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잘 돌아가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외부에서 정해주는 그런 기관은 없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자기가 재무 상태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뭐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계획 또는 부채 계획, 이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해 보는 거를 보통 개인 재무설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잠깐 목차를 보시면은 거기 그 주제에 맞게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작은 이제 카테고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시간가치와 물가,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기업에서 말하는 그런 어려운 형태가 아니라, 포맷은 일부 비슷할 수 있지만은 개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돈을 얼마 갖고 있고 이 돈은 내일 얼마 내보내야 되고, 뭐 카드값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뭐 대부분 뭐 공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이자, 세금 등등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보통 이제 보통 개인 재무 설계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부채가 가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내 개인의 신용이라든지 뭐 카드값이라든지 등등을 어떻게 좀 만약 연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출에 대해서 내가 나가 있는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내가 만약에 대출을 갈아타든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받으면 조금 더 내가 좀 효과적으로 나를 이자를 좀 적게 내던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업 들어가기 앞서 학습 목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인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냐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점점 금융 상품도 다변화해지고, 그리고 점점 그런 관리해야 되는 돈의 액수도 증가되고, 그리고 물론 장기 플랜도 있지만은 여러 삶의 이벤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되겠지, 뭐 어릴 때 보통 이제 용돈 기입장 한번 작성하시는 분들은 생각날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미리 사전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애들 뭐 대학을 보낸다든지 결혼을 시킨다든지 할 때 그런 학자금이라든지 뭐 결혼자금 등을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어떻게 계산하면 효과적일지 그런 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가 첫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원 화폐의 시간 가치와 물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 뭐 요새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7일법칙이라고 제가 이따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투자를 하든지 화폐 관련된 이벤트를 할 때 내 원금이 과연 얼마 정도 지나고 몇 퍼센트 금리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경우에 한 2배가 돼 있을 거다, 4배가 돼 있을 거다,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간략한 일종의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게 뭐 성장률이라든지 뭐 세율 등등에 관해서도 오늘 같이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시간 화폐 가치. 자, 화폐 가치라는 게 이제 많이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돈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흔히 뭐 보통 짜장면 이론 많이 얘기하는데, 20년 전 짜장면 뭐 500원, 1000원, 뭐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르겠지만 대략 500원, 1000원 했던 것들이 뭐 지금 들어 보니까 뭐 6000원, 7000원. 물론 짜장면이 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재료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게 그 당시에 돈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근데 그게 또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 값도 이렇게 많이 변했을 거고, 또 요새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집값도 예전에 나는 그 돈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등등도 최근에 이제 시간의 화폐 가치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폐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그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전에 100원으로, 즉 10,000원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구매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체득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 보셨을 때 가격이 많이 달라졌다, 어제 오늘 다르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이제 시간의 화폐 가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미래의 소비를 가능하기 위해 현재 소비 포기에서
이제 왜냐면은 미래에 가서 내가 지금 저축하고 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보면은 향후 미래에서 쓸 소비를 미리 땡겨가지고 저축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애 전반에 걸쳐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시간은 돈이다. 자,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물가 가치라든지 등등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발생한 현재 현금 흐름들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 이게 같이 이제 시간의 화폐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